네,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또 기온차가 많이 나죠.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상강이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좀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시황센터 좀 살펴보다가 코스닥 쪽 부분 내에서는 뭐 지수의 약세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특징주들이 있었는데요. 녹십자를 비롯해서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종목군들 이런 부분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주간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은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장 포함해서 한 주 동안에 한 3% 정도 약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유가증권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0.8%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이 주봉 상태만 보더라도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의 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정리해 보면서요. 다음 주를 위한 전략, 절대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흥국증권의 변준호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네, 오늘은 금리 급등과 가치주 강세의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급등과 가치주 강세. 여기에서 가치주 강세는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뭐 금융주라든지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올랐고 금리 급등 어떤 부분들을 좀 보고 계시는지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금융주, 철강주 이렇게 좀 많이 올랐고요. 뭐 대표적인 철강 기업인 포스코가 이제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도는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더 가치주 쪽으로 쏠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의 화두가 금리라고 보여져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사실 금융시장에서 금리의 변동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금리가 그 연준의 의지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저금리에 갇혀 있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0월 들어서 지금 금리가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 상승의 어떤 배경들을 좀 살펴보고 또 금리 상승이 뭐 향후 지속될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좀 검토해야 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에 왔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금리 상승 배경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 연준에서 좀 완화적인 정책 스탠스가 좀 약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이슈가 좀 불거졌던 봄 여름에는 이제 연준이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시사하면서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10월 들어서는 연준의 이제 부양 의지가 좀 약화되면서 이제 금리가 계속 눌려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이 이제 금융시장에서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이제 추가 부양책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 9월만 하더라도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입장 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부양책의 합의 가능성이 이제 낮았는데 지금은 규모 면에서 2조 달러 전후로 이제 어느 정도 양당이 좀 그 부양 수준을 맞춘 상태고 지금 세부안을 두고 이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눈치 싸움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이제 임박했다는 점은 이제 부양책이 나오면서 다시 또 경기 심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리가 이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투자자들이 내년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이 10월 말 11월부터는 투자자들이 보통 그 다음 해를 이제 생각을 해서 올해는 좋지 않았지만 내년에 좋아질 법한 그런 업종이나 종목군을 이제 선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포트폴리오 교체가 보통 요 10월 말에서 11월에 발생하는데 올해도 지금 그런 흐름이 조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트리거에 어쨌든 금리가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강도의 문제지 사실 경기가 올해보다 좋아지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경기 회복에 따라서 금리가 내년까지 계속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좀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채권 시장에서 지금 자금이 선행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인 10월 이후에 어떤 채권 시장의 변화, 금리 상승의 변화 등이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뭐 업종이라든가 종목 간 그런 포트폴리오 교체의 니즈로 확산되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달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2023년 이전에도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은 뭐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하고 나서 뭐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음. 그런 스탠스가 당장 바뀌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뭐 그런 뭐 2023년까지 못을 박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당장 수정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연말이라든가 내년까지 놓고 봤을 때는 금리가 이제 경기 회복에 따라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당장 연준이 스탠스를 바꾸긴 좀 어렵지만 내년에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조금 빨리 진행된다면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2023년보다도 다소 앞서는 2022년 정도로 수정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채권 시장이나 금융 시장의 흐름은 뭐 연준의 스탠스 변화까지 아직 반영하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제 경기 회복의 어떤 그 가시화가 점차 나타남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도 이제 향후에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 정도는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정 부분 또 경제 지표가 좋으면 이 부분은 동전의 양면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금리 상승 부분에 대해서 슬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일정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주요 일정들 어떤 게 있나요? 네, 다음 주에는 뭐 그 이제 대선을 앞둔 마지막 전주기 때문에 철저하게 뭐 미국 중심으로 아마 금융시장이 이슈화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TV 토론이 있었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은 뭐 크게 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V 토론 이후에 이제 주말을 거쳐서 이제 그 양 후보자들의 지지율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또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는가 아마 그 부분이 가장 화두가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유럽은 이미 봉쇄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미국도 주말에 코로나가 계속 더 확산되면 이제 뭐 또 재봉쇄 얘기가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부양책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뭐 임박해 있다고 보는데 실제 합의까지 진전을 좀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미국 중심의 이슈들이 아마 다음 주 일정의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시해 주셨던 부분이 이 TV 토론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것인가, 추가 부양책, 코로나 상황인데요.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시나리오별로 TV 토론에서 트럼프 현재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어느 쪽이 좀 더 우세한 게 시장에 더 좋은 시나리오일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지금 뭐 오늘 토론이 아직 구체적으로 뉴스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그 지난 그 9월 1차 토론과는 분위기가 조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그 어떤 언변의 좀 수위를 좀 낮춘 그런 조금 접근을 했던 것 같고요. 또 바이든도 조금 말을 아끼면서 좀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그래서 지난 1차보다는 조금 어떤 그 대화의 어떤 격렬함이 조금은 떨어졌다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지지율이 뭐 이번 주 결과에서 크게 바뀌었을까 하는 좀 퀘스천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 발표될 지지율 상황도 바이든이 계속해서 조금 앞서고 있을 가능성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시사해 줄 것 같고요. 결국 바이든 쪽에서 이제 어필하고 있고 또 금융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뭐 친환경 관련주라든가 그린 뉴딜 관련주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계속해서 테마 한쪽의 테마로 형성되어 이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바이든 쪽, 그러니까 민주당 쪽의 지금 부양 규모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부양의 어떤 규모가 더 클 수 있다. 부양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금융시장이나 또 금융시장 내 가치주들의 움직임에서 조금 더 활발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금 금리 상승으로 인한 어떤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은행증권 보험, 금융주들의 움직임을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금리가 조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너무 많이 했죠. 뭐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달에 17bp 정도 상승을 했고 우리나라는 6bp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잠깐 이제 재차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내년까지 봤을 때 이제 금리가 바닥을 쳤다라는 이런 투자 심리가 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금융주 내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또 덜 오른 그런 종목들로 계속 그 주가 상승률이 좀 확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금융주가 강했던 게 덜 오르고 저PBR이고 배당이고 이런 일시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일시적인 상황에 따라서 잠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금리 상승이라는 배경 자체가 조금씩 바뀌면서 장기적인 그림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금융주들이 사실 뭐 이번 주 뭐 10월 전체 들어서 사실 크게 업황이나 뭐 바뀐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금리가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이제 확신이 점점 강화되는 지금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 금리가 바닥을 쳤다는 얘기는 이제 내년까지는 상승을 염두에 둘 수도 있다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동안 포트폴리오에 사실 금융주가 대체적으로 언더웨이 되었을 거라고 보는 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채워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어떤 금융주의 강세 현상은 뭐 단기적으로 금리가 뭐 이렇게 급등했기 때문에 올랐다라는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좀 내년까지 놓고 봤을 때 이제 금리가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베팅의 성격으로 지금 선취매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단기적으로 눌림목이 와서 재차 하락한다면은 뭐 지금 이제 단기 급등한 금융주들이 잠깐 또 다시 금리와 연동해서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눌림목을 오히려 내년을 보고 또 매수할 수 있는 저가 매수 기회로 투자들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긴 관점으로 제시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업종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다음 한 주 동안의 절대 전략 팁을 좀 주시죠. 네, 그 지금 금리 얘기를 제가 오늘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금리가 변수가 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가장 큰 이제 변화는 이제 스타일의 변화입니다.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관심의 이동, 이 부분이 금리와 가장 연동되는 부분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그 기관 투자들이 이제 성장주 팔고 가치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이제 이런 가치주 내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에서 이제 종목 발굴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9월까지는 우리가 8, 9월까지는 기존 성장주 중심으로 시장이 좀 올라왔다면 이제 남은 11월, 12월 연말까지는 아마도 올해 오르지 못했는데 내년에 좋아질 법한 그런 턴어라운드 관련된 기대 가치주들이 계속해서 주가 상승의 어떤 재료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은 성장주 중심의 좋은 주식들을 많이 보셨다면 이제 저평가된 또 못 올랐던 종목들에서 종목을 좀 발굴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